지난 몇 년 마음 둘 곳을 몰라 참 많이도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습죠? 마음은 이렇게 복잡한데도 길거리에서 유행하는 아이템을 사기 위해 가게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집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할까? 아마 22년 동안 기획 관련 일을 해서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방황 속에서도 끝내 사라지지 않았던 그 조금은 익숙한 감각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즘 두바이 쫀득 쿠키나 한때 정말 큰 유행이었던 탕후루, 그리고 스웨디시 캔디 같은 간식들을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줄 서서 사고 SNS에 계속 올라오고 비슷한 제품들이 금방 따라 나오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유행을 빠르게 읽고 제품으로 연결하는 감각 자체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유행을 볼 때마다 오래전에 제가 겪었던 품절 경험이 먼저 떠오르곤 합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잘 팔리는 건 정말 기쁜 일이지만 너무 잘 팔려 품절이 길어질 때를 어떻게 감당할지까지도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유행이 그저 대단해 보이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렇게 잘 팔리면 빨리 만들면 되는 거 아닐까? 그런데 이런 유행을 회사 업무 시스템 안으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제품 하나를 만들 때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기획과 검토가 들어가죠. 그 중에서도 생산 쪽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원료는 얼마나 확보할 건지, 얼마나 만들고 언제까지 팔 수 있을지, 얼마나 생산해야 단가가 맞을지, 어느 채널까지 유통시켜야 할지, 그리고 안 팔리면 누가 그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정말 끝도 없는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늘 재고 관리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재고는 그냥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누군가의 판단이고, 누군가의 예측이고, 누군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잘 팔리면 모두가 기뻐하죠. 그런데 흐름이 꺾이기 시작하면 분위기는 금방 달라집니다.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왜 이 타이밍에 들어갔지? 왜 수요 예측을 이렇게 했지?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숫자에서 끝나지 않고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예전에 재고나 품절 문제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잘 팔릴 것 같은 기대보다 안 팔렸을 때의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것을. 반대로 예상보다 너무 잘 팔려서 재고가 품절되면 말 그대로 물 들어올 때 노를 젓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는 것 같아요. 아마 현장에서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이 느낌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왜 더 못 팔았지? 왜 더 못 만들었을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늘 그 사이에서 엄청난 줄타기를 하고 있거든요. 적게 만들면 품절이 나고, 많이 만들면 재고가 남고, 너무 빨리 들어가면 리스크가 커지고, 너무 늦게 들어가면 이미 유행이 지나 있습니다. 특히 신속하게 신제품을 만들어 판매해야 하는 회사일수록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예측이 조금만 어긋나도 후폭풍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고 관리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모든 회사 일이 그렇듯이 재고 관리에도 사실 이게 정답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답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고 카테고리마다 다르고 유통 구조도 다르고 또한 가장 중요한 브랜드의 체력도 다르니까요.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시기의 경쟁 상황도 아주 다르니까요.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데 판단은 해야 하고 답은 매번 다른데 책임은 늘 현실이니까요.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회사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런 유행 상품을 볼 때 쉽게 들뜨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남들은 이 제품 대박이다를 먼저 보는데 저는 가끔은 그 뒤에 감춰진 여러 과정과 프로세스가 조금씩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게 또 오랫동안 현업을 지나온 사람의 시선일 수 있겠죠? 이렇게 일상의 작은 현상 하나를 보면서도 예전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 안의 구조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걸 보면 저도 나름 참 오래 회사 생활을 했구나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